자, 11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기대권 하나 없는데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차 사고, 빚내서 결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점점점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빚을 많이 낼까요? 저는 빚 내는 걸 정말 무서워하고 살면서 누구한테 신세를 진다거나 금전관계를 해본 적이 역사상 없어요. 없어.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지만 누구한테 돈을 꺼간 적이 없어요. 왜냐, 나 그거 자체를 너무 싫어해. 뭔가 신세 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살면서 그거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신세 지지 않는 거. 야, 아니 근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빚내는 걸 좋아하죠? 문제는 빚을 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빚 낸 거잖아. 그럼 빚을 낸 걸 갚아 나가든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빚을 내놓고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럼 빚을 왜 냈습니까? 내지 말았어야지. 빚 내는 거는 쉽게 생각하고 갚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고, 못 갚을 사람은 생각보다 많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뭐 집을 살 때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집값이 정말 비싸니까. 그 집값을 일시불로 살 만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대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대출을 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자기가 평생 벌어서 모아본 적도 없는 그런 대출을 끼냐 말이야. 안 그래요? 지금 연끌족들 대출 금액이 한 5억, 6억 되는 사람들 많죠. 아니, 자기가 살면서 평생 동안 모아가지고 5억, 6억 근처도 안 가봤잖아. 3억도 안 가봤잖아. 근데 뭐 5억, 6억이야. 이자는 생각 안 하냐고. 안 그래요? 빚 내는 것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차 타는 것만 생각하고 차 사서 빚 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내가 갚아 나갈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올해부터 타들어 간다는 거죠. 빌리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책임질까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도 그래. 결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위험한 게, 결혼을 너무 거품도 심해요. 결혼도. 뭐 처음부터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래. 안 그래요? 처음부터 왜 다 갖추려고 합니까? 근데 그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빚도 잔뜩 내서 하잖아요. 결혼 시작부터 그렇게 많은 채무를 지면서 하면, 만약에 그걸 감당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버는 돈 한계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 영끌족들이 제가 봤을 때 감당 못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쪽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제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 그 퐁탄시티, 동탄, 이쪽이 좀 집값 떡락이 심하잖아요. 이쪽에 빚 엄청 많이 졌을 텐데. 그래서 대출금 감당 못해서 경미에 붙이고, 그래도 해결 못하면 내가 봤을 때는 결혼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혼도장 찍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좀 올라갈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끌족 절대 다수가 결혼하신 분들, 신혼부부나 이제 가정을 꾸린 분들이 저기 다 몰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혼율이 높거든,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거.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빚을 내면 안 돼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래 빚을 내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에요. 길가든 공인님. 빚은 한 사람 몫이 아니에요. 같이 양분돼요. 빚도 상속이 됩니다. 빚도 분할 대상이 돼요. 이게 막상 망하잖아. 이혼하기도 좀 어려운 게, 막상 재산 분할할 때 빚도 같이 가요. 이게 둘 다 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만약에 아파트 저거 감당 못해서 파산해서 막 이혼하잖아. 그럼 빚도 같이 또이 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혼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야. 영끌에서 만약에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가진 거 없잖아요. 위자료도 못 받아. 왜? 아파트 다 제 부채 아닙니까? 부채. 어. 빚 말고는 뭐 물려받을 게 없잖아요. 뭐 분할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혼해도 있잖아요. 막상 위자료 나올 거나 뭐 털어볼 거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보통 결혼하신 분들, 여자분들
가정주부일 거 아니야. 전업주부가 경력 단절돼가지고 이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밖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애들까지 있으면 어떻게 키울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빚 같은 거 내면 골로 갑니다. 빚 같은 거 내가지고 차 생각도 하지 마시고 명품 같은 거 사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 명품 같은 거 사려고 하다가 돈 없으니까, 통장에 돈 없으니까 카드로 지르잖아. 지금 아마 못 갚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방법 있습니까? 누가 도와준답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해준답니까? 나라에서 못 구제해줍니다. 본인이 벌린 거니까 본인이 수습을 해야죠.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명품 없어도 살 수 있잖아. 뭐 명품 없으면 고통스럽게 산대? 없으면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새벽인데.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구찌, 샤넬, 디올 현신 시궁창인데 뭐 그게 알아준다 그래. 없으면 없이 살든가. 하여튼 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이 푸어족들이 진짜. 푸어족들 다 걸러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줘야 돼. 푸어 마을. 푸어터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푸어족들만 살 수 있도록. 이거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없으면 없이 살면 되는 건데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려고 빚내가지고 이 뭐 하는 꼬라집니까 이게. 없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참는 거예요. 없어도 좀 돈 억척스럽게 모으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살 수 있어. 왜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좀 버티다 보면 올라올 수 있어요. 견뎌야 돼. 그거 못 견디니까 이 꼬라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 우리나라의 전원 얼빠진 인간들이 30%가 됩니다. 웬 거지 근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난 진짜 아버님 10살 때 돌아가시고 개고생해서 혼자 힘으로 독학해서 피똥싸게 공부해서 탑 찍고 대기업 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럭저럭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왜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라에서 막연히 해주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다신 분 대단하시네요. 근데 댓글 다신 분만큼 대단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님 같은 열정과 어떤 패기를 가진 분들 많지 않아요. 뭐 자부심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생각보다 얼까진 인간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진 인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 이유로 합쳐갈 수 있습니다. 주의식 교육과 금융교육의 부재. 나는 왜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금융교육을 국민들한테 단 1도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나라에서. 안 그래요? 일부러 좀 우밀하게 만드는 것 같아. 멍청하게. 그냥 암기 지식만 많이 집어넣고 쓸모없는 암기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상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제로를 만들어버리고 그 상태의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냥 남들 따라하는 것만 할 줄 알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교육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미디어의 문제. 사람들이 왜 거지 근성을 가지게 될까? 없으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모습을 대중들한테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세뇌시키다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외제차 필요 없고 명품 같은 거 필요 없고 고급 브랜드 필요가 없는데 저런 걸 하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저런 걸 하고 다녀야 인사가 되는 것처럼 주입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교과 과목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제학과, 철학과, 심리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선택 과목으로. 필수 과목 아니더라도
뭐 심리학이 아니라 치면 법 과목 들어갔으면 좋겠어. 법 과목. 헌법이나 형법 같은 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법 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 과목 같은 거 배워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당하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야 이제 10대들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10대들 중에서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죄가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형법 같은 거 배우면 어린 나이 때 법을 아니까 자기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행동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학 같은 거.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고 뭘 하면 행복한지를 아는 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삶의 근본을 파악하는 거. 각자 살아가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나한테 맞는 거 찾아가는 걸 알아야 남들한테 휩쓸리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제학. 돈을 왜 벌고 돈을 왜 모아야 되고 한국 사회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고생하고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왜 빚이 있으면 안 되는지를 좀 배워야 저는 이제 금융문맹인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금융문맹인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빚 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책임감 없이 빚을 지는 거예요. 아휴, 나 무섭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왜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라에서 막연히 해주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뭔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를 바꿔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자기한테 피지한 용도로 인생을 설계하고 맞춤식으로 살아본 적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공부도 남들이 하니까 하는 대로. 대학도 남들이 가니까 가고, 취업도 남들이 가니까 하고, 자동차도 타니까 타고. 그런 식으로 남들의 어떤 하는 것들에 무의식적으로 따는 것들에 익숙하게 사는 사람,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았으면 누가 시킨 대로 가지 않겠죠. 누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막연히 따라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나라에서 해주길 바란다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 나라도 바보가 아닌 게 나라에서 뭔가 기여한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기여한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왜 보상을 줍니까? 솔직히 말해서 빚내서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준 게 뭐가 있죠? 해준 게 별로 없어요. 해준 게 별로 없는 사람한테 그럼 나라는 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저렇게 뭔가 자기가 인생을 스스로 잘못되게 만든 사람을 도와주면 열심히 사는 사람도 뭐가 됩니까? 남의 돈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일군 사람도 뭐가 돼요? 그 노력이 부정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자기가 벌린 거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감내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빚진 사람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벌린 거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이 책임지세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빚지면 골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